사동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술과정 10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28쪽부터 우리가 오늘 29쪽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 같이 보면서 따라와 오면 될 것 같고요. 없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PPT 화면을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모됨, 그러니까 부모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나에게 자녀가 생기는 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내가 부모가 되기 위해선 실제로 이제 임신부터 출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인 임신에 대한 얘기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우선 임신 의 의미 또는 임신이 왜 중요한가 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거는 뭐 부모됨의 의미랑 똑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임신을 통해서 부모가 되는 첫 단계를 맞이하는 거고요. 그리고 임신의 과정 동안 또는 임신이 끝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이 생명의 신비함을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겠습니다. 뭐 엄마 아빠 모두 다 느낄 수 있지만 엄마가 더 큰 그 신비함을 몸소 체험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내가 이제 책임져야 한다 는 생명이 생겼다라는 데서부터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또는 이 아이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오롯한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이제 아이가 생김으로써 가계를 계승, 즉 집안이 이어져 나간다 또는 가족이 이어진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는 이제 큰 사회가 인구수와 관련되는 내용이죠. 유지가 된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나의 임신이 또는 우리의 임신이 또 여러분의 임신이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무턱대고 무분별한 임신보다는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계획과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인가 한번 볼게요. 자, 임신 계획 단계는 아직 임신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임신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고민하는 시기가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나면 이제 신체적인 부분들 또는 경제적인 부분들을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임신을 계획할 때 고려할 점입니다. 우선은 몸에 무리가 가는 몸에 무리가 가는 기간이에요. 특히 여성에게는. 그래서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되겠고요. 경제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뭐 임신 기간 동안 큰 돈이 든다라기보다는 임신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뒤에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20년 동안 또는 30년 동안 계속해서 뒷바라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경제 사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부부의 상황도 고려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는 뭐 직장의 상황에 따라서 한 명은 서울에 한 명은 경산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뭐 둘이는 지금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2년 뒤에 다시 합칠 테니까 그때의 상황에 맞게 그때 임신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결정할 것은 우선은 제일 처음은 임신을 할지 말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임신을 하겠다, 아이를 가지겠다라는 결정이 나왔다면 이제 자녀를 몇 명이 낳을 것인가, 그리고 터울, 즉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또는 셋째 자녀, 즉 자녀를 3명 이상 낳는다면 이 나이 차이는 얼마나 둘 것인가, 그리고 출산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출산 시기라는 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또 어느 정도는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나의 큰 학업적으로 또는 뭐 내가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출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는 우리가 뭐 이사를 해서 어느 지역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산 이후에 대한 것들도 출산하기 전에 또는 임신하기 전에 함께 고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출산 휴가는 누가 쓸 것인지 또는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그다음에 육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남편이 육아휴직을 쓴다 또는 아내가 육아휴직을 쓴다 또는 둘 다 맞벌이를 하고 대체적으로 이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도우미를 구한다 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의 도움을 빌린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전부 다 한 번에 다 완벽하게 결정하고 임신 계획이 진행될 수는 없지만 함께 고민을 해 나가면서 이제 임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임신 준비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임신은 우선은 이제 신체 건강할 때 가장 건강한 아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될 사람, 아빠가 될 사람 모두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전 검사를 받는 거죠. 산전이라는 거는
임신 또는 출산하기 전에 받는 검사를 얘기를 하고요. 보통은 산부인과 또는 이제 기본적인 그런 검사들은 보건소 등등에서 진행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혈액 검사, 그러니까 피 뽑아서 어떤 유전자나 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지, 그 다음에 간염, 암, 풍진, 성병 등을 검사합니다. 특히 간염이나 풍진, 성병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유전적으로 또는 아이가 바로 태어났을 때 바로 어떤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검사를 해서 신체를 미리 좀 다듬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큰 이상이 없다면 조금 더 일반적인 건강이 아니라 더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은 균형 잡힌 식생활이 중요합니다. 잘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즉 늦게 자고 빨리 굉장히 피곤한 생활을 하기보다는 삼시세끼 제때 먹고 건강한 음식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3가지 우리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술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둘 다에 해당됩니다. 이 피해야 할 것들은. 왜냐하면 이제 이 술을 마시는 순간 정자가 건강해지지 않고 술을 마시면 난자가 건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술을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끊거나 절주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담배입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도 역시나 남자나 여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신을 하고자 한다면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도 반드시 담배를 끊어야 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카페인. 카페인은 술과 담배보다는 그 영향이 적다라고는 하지만 내가 임신이 되고 나서도 한동안 임신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임신이 확실하다라는 걸 파악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 카페인을 섭취를 했을 때 여성의 경우 아이에게 큰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마시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과한 카페인 또는 카페인 도수가 굉장히 높은 녹차라든지 또는 홍차라든지 카페인, 고카페인 음료들, 핫식스 이런 것들을 함부로 먹는 거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체적인 것 외에도 이제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임신을 하고 나서 아이가 출산하기까지 좀 280일이라는 긴 기간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 기간 동안 내가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대해야 하고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에 대한 이제 바뀌는 나의 상황에 대한 마음가짐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마음가짐은 남편도 아내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준비 이후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긴 기간을 기다린 끝에 출산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임신의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임신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즉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성의 난자, 그다음에 남성의 정자가 만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배란을 통해서 여성에게 난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난자는 한 달에 한 번 보통은 일어나는 배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성숙한 난자가 수란간으로 배출됩니다. 이 그림은 지금 이 그림은 지금 여성의 자궁의 그림이거든요. 이 중에서 요 난소에서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선생님이. 안 되네. 이 난소에서 그 성숙한 난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어서 여기 밖으로 튀어나가는 걸 배란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수란간이 되겠습니다. 색깔을 바꾸고 싶은데. 됐다. 자, 여기가 난소고요. 완성된 난자가 튀어나오는 배란이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난자만 있는다고 임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자가 들어오는 걸 우리가 정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자가 이제 남성의 몸 밖에서 나와서 수란간으로 남성의 몸 밖에서 나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정된 정자가 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수란간까지 이동합니다. 난자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자는 이렇게 꼬리가 달려서 꼬리를 움직이게 되고요. 정자의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자들이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다리고 있던
기다리고 있던 어쨌든 머무르고 있는 난자와 만나게 되어서 이제 수정이 일어납니다. 이 수정은 난자 1과 정자 1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령간의 일은 정자, 여러 가지 정자 중에 여러 개의 정자 중에 딱 한 개가 난자를 뚫고 들어가서 핵과 격이 결합이 되면 수정란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다시 만나서 하나가 된 수정란이 이동을 합니다. 여성의 몸에 착상을 해서 머무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궁벽에 붙는 거를 착상이라고 하고요. 수정부터 착상까지는 약 한 7일에서 1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수정란이 움직이면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수정된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수정란이 세포 하나였다가 2개로, 그 다음에 다시 2분열해서 4개로, 그 다음에 다시 2분열해서 8개로 나뉘면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7에서 10일 동안 움직이면 이렇게 자궁벽에 딱 붙게 되고요. 그렇게 붙게 되면서 이제 착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의 몸에 아기가 길러내기 위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만들어지면서 아기가 자라게 되는데요. 그 아기가 자라는 과정을 우리가 발육이라고 합니다. 아기가 크는 거죠. 그래서 태아가 모체로부터, 즉 엄마의 몸으로부터 산소, 그 다음에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성장 발달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임신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사정, 그 다음에 배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정작 중요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어떻게 맞냐니가 가장 중요한 거지.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 위해서는 난자의 배란도 중요하지만 정자의 사정이 중요하고요. 사정이 이루어지려면 특히나 여성의 몸 안에서 사정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그 전에 뭐가 필요하다? 성관계라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뭐 섹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할 때 성관계까지 이어진다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임신이 된다. 그런데 신체적인 걸로 봤을 때 내가 생리를 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 내가 몽정을 한다. 또 내가 발기를 해서 사정을 한다라는 건 내가 임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생이면 대부분은 임신을 할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임신에 대해서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임신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뭐라는 거? 성관계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조금 밝은 색깔이 몸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질의 성관계를 통해서 남자의 발기된 정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어떤 피임 기구가 없이 성관계를 하고 이제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남자가 사정을 하게 되면 그 정자가 몸 밖으로 나가겠죠? 이미 여성의 몸 안에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구나. 여성의 몸 안에 남성의 성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정을 하게 되면은 정자가 여성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이 지금 간단한 그림으로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요 만화는 선교육 웹툰 시크릿 가족이라는 대선생님 따온 거고요.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요거 시크릿 가족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관련되는 뭐 내용들이나 다양한 성에 대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임신의 과정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섹스를 통해서 발기와 사정이 이루어지고 이 발기와 사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마침 여성에게 배란이 일어났을 때 임신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를 여기 간단한 도표로 얘기를 하면은 여기 남자가 사정을 하게 되겠고요. 여성의 몸 안에 아무데나 사정한다고 임신되는 건 아니죠. 여성의 몸 안에 사정을 했을 때 마침 배란된 난자가 있다. 그래서 이게 하필이면 만났어. 그러면 이게 수정이 되는 거고요. 이 수정이 된 게 큰 일 없이 일주일 동안 세포 분열을 해서 여성의 자궁벽에 갖다 붙는다. 그러면 착상. 그리고 이 착상된 아이가 수정란이 잘 발육을 하는 단계가 끝이고 나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이 전체 과정 우리가 임신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가 자라날 때 이제 엄마의 몸에서 여러 가지 아기를 기르기 위한 기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게 태반입니다. 이 앞에 있는 태자라는 거는 태아와 관련되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산소와 영양분을 아이에게 공급해주는 하나의 그런 기관들이 되겠고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부분입니다. 네, 모체, 엄마에게서 가지고 있는 유해 물질이 아이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거름망 역할이라고 보면 되죠. 엄마가 있고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필요한 산소
산소와 영양분을 들어가는데 이때 이상한 이물질들은 들어가지 않게 튕겨내고 필요한 것만 받아내게 하는 게 태반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탯줄은요. 태아와 탯줄을 연결하는 관이 되겠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선생님도 가지고 있겠죠. 배꼽이 이제 탯줄의 한 그 흔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동 통로라고 보면 됩니다. 아기가 있고 이 탯줄은 태반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태반은 엄마와 아기에게서 많은 것들을 이동시켜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막입니다. 이 양막은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이 되겠습니다. 얇은 막입니다. 비닐은 아니지만 어쨌든 투명하게 반투명하게 비닐처럼 얇은 막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요 그림상에 이렇게 빨갛게 된 부분, 요게 양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양수입니다. 이 양수는 아기가 들어있는 공간을 물로 채워져 있는 그 물을 얘기하는데요. 이 물이 하는 역할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아이를 보호를 합니다. 즉, 어떤 딱딱한 물질보다는 물 자체가 약간 그 충격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외부 자극이 왔을 때 아이에게 바로 그 충격이 가지 않도록 양수가 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거 물 자체가 체온 조절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아기는 혼자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고요. 엄마를 통해서 또는 엄마가 뱃속에 있으면서 양수를 통해서 체온을 조절하는데 그때 이제 양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물 속에 둥둥 떠다니면서 아기가 발차기라든지 한 바퀴 돈다든지 이런 좀 간단한 움직임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수가 먼저 터지고 아기가 나오게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물이 함께 흘러 나오면서 그 출산 시 산도를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늘 이런 기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태반, 탯줄, 양막, 양수는 아기가 임신되었을 때 임신 기간 동안 여성이 가지고 있는 태아의 발달을 돕는 기관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임신 계획 준비, 그 다음에 임신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생각해보기는 아니고요. 선생님이 간단한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보고서에서 퀴즈를 풀어보면 되는데 이 퀴즈는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퀴즈는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과 관련된 퀴즈를 한번 미리 생각해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답이 틀려도 되고 맞으면 더 좋겠고요. 그거 한번 풀어보면 되겠고요. 활동보고서 가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